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진심이 오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각국의 구호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이카를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와 여러 NGO 단체에서 긴급 구호단이 파견이 돼서 가족과 재산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책을 만들거나 자신의 그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현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음을 그나마 따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행동하는 실천가로서 진정한 영웅 DNA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네팔 지역에서 구호 물품을 좀 전달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식량 지원과 그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그분들에게 저희가 또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 2 진심이 오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의 이명준 소장을 모시고요. 이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WFP 이명준 소장입니다. 예. 라이브로 한다 해서 좀 긴장이 되고 그런데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왔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약간의 배고픔의 고통을 여기서 또 느끼면서 지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이고 이럴 텐데 아마 이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정말 이 남은 인생 동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하도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읽다가 한 문구가 저한테 가슴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 낮은 산은 저절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세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반 동안 한 80개국 정도를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배낭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 보였어요.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어느 나라에 태어난다는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고 있었고, 또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나라를 갔는데 한 노인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본 척도 안 해요. 경찰 아저씨한테 제가 이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유, 죽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누가 알아서 치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곳을 갔는데 한 아이가 팔이 없어요. 또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제 다리를 잡고 울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럽니다. 야, 어떤 곳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저런 모습들이 보일까? 과일 장수가 썩은 과일을 버렸는데 그걸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흙탕물 같은 데 씻어서 막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고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이 한쪽에서는 식량이 정말 넘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엔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방향이 잡히고 나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엔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WFP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아 지도인데요. 여러분 이 초록색 부분은 기아가 이제 별로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먹고 살 만한 지역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색깔들이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만 인구가 기아 인구보다 많아요. 비만 인구는 10억이 넘습니다. 기아 인구가 지금 8억 7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식량 생산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 2013년 대비 14년에 8.7%가 늘어났고 갈수록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또 이 3분의 1의 식량이 버려집니다. 여러분들도 밥 먹다가 다 깨끗하게 안 먹죠. 음식 쓰레기 많이 버리죠. 또 그 개도국에 가면 이 식량을 생산하면서 도정하면서 많은 식량들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식량이 버려지는데 또 한쪽에서 굶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기아를 끝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식량이 있고 옛날에는 한쪽에는 식량이 풍부해도 이걸 옮길 수 있는 그런 수송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아를 끝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FP의 미션은 제로 헝거입니다. 우리 세대의 기아를 끝내자.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2012년에 제창을 하신 비전입니다. 그 충분히 그런 여건이 이제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하지만 배고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인권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 사람이 살아야 돼 가장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아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WFP라는 기구는 어떤 기구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아 퇴치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수송이라든지 또 긴급 구호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서 유엔에서 클러스터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WFP가 움직이는 비행기가 50대, 배가 30척, 트럭이 5,000대가 가장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한 8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을 80개국 정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FP가 하는 일은 결국 긴급구 지금 뭐 아나운서님께서 네팔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여러분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가서 가장 빨리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어야 될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 때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 건강한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량 안보를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원조에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처럼 이제 WFP 하면 긴급구 이런 쪽으로 생각을 또 많이 하는데 식량처럼 중요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르완다에 작년에 가가지고 한 아이를 만났는데 학교에 몇 시에 가니 이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난답니다. 왜 새벽 3시에 일어나냐 이러니까 학교까지 4시간을 걸어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하루에 8시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학교에서 주는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이것 때문에 8시간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한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결국 이 교육의 힘이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또 세계 교육 포럼이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첫 천일, 엄마 뱃속에서 임신한 직후 이후에 만 2세가 될 때까지 그 천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신체 성장 잠재력이 훼손이 됩니다. 그거를 막아야지 그걸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천일
동안에 제대로 된 영양 공부를 못 받으면 평생 라이프 센텐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 보릿고개가 있었듯이 정말 그 배가 고픈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식량이나 현금을 주면서 그 말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를 짓는 그런 푸플 에셋, 그 치료 사업 같은 것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WFP고요. 이게 이제 네팔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동료들이 보내준 사진인데,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집이 확 무너졌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제 그러면 막바로 가서 이제 가장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시리아.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천막 난민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기약을 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하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로 헝거,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한국의 경험, 굉장히 이제 새마을 운동이 또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합해가지고 정말 이제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하고 WFP의 관계도 보면요. 옛날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반까지 한 20년 이상을 WFP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신문 일간지에 이렇게 기사로 뜰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6.25 때 한국을 도운 웅크라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 도왔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뭐 부모님 세대까지 이제 WFP의 도움을 옛날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에 WFP 원조로부터 졸업을 하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자랑스러운 공여국이 돼서 지금은 세계에서 한 20위권 정도의 큰 도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WFP와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이제 국제기구 진출 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국제기구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영어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유엔 공용어 6개가 있거든요. 영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그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가 이제 기본 조건이고, 또 이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위, 뭐 석사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입니다. 그냥 국제기구가 이렇게 학위가 있고 외국어 잘한다고 그냥 툭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련 경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결국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라면 어떤 사람을 우리 기구에 뽑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관련 경력을 쌓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결국 뽑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똑같은 문화권에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툼도 있고 이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제 여러분 보면 일반적으로 국제학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방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잡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합니다. 또 수송,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에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조달 그리고 뭐 식량, 뭐 농대 이런 데서 이제 식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폴리시, 뭐 릴레이션십 이렇게 해서 정부라든지 민간 분야와의 펀드레이징 이런 분야에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뭐 재무 행정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WFP에도 그러니까 전산 쪽으로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직군에서 그 많은 분들의 그 역량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이제 학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언어 스킬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 중에서도 기구들이 성격이 다른 기구들이 많은데 저희 WFP는 현장 기구입니다. 기아와 빈곤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넥타이 매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를 일하려면 국제기구 가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why에 여러분들이 그 중점을 둬야 됩니다. 왜 내가 이 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결국 우리는 그 기아태치, 우리 세대의 기아태치라는 숭고한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명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고 또 역마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 1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때까지 5개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동남아에서 일하고, 아시아에서 일하고, 유럽에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챌린지도 좋아하고 이런 험한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편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하고 맞느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통나무 깎은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가장 험지에 있거든요. 가장 오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늪지대를 한참을 걸어서 가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탄 차가 60m 절벽에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그때 어쨌든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일하는 나라인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정말 사명감 그리고 그런 미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엔을 그럼 들어가려면 어떤 길이 있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JPO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엔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JPO도 있고 또 KMCO라고 코이카에서 이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력과 여러 가지 이제 자질을 갖춘 젊은 분들을 이제 WFP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KMCO로 지금 WFP에서 근무하는 분이 4분이 계세요. 방글라데시, 루안다,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좋은 능력을 보여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KMCO에 대한 협정이 좀 이제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완료가 되면 또 새로운 인재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탤런트 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미리 풀에 넣어놨다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채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인턴으로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또 컨설턴트 같은 계약직이 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저희 WFP가 인사 채용 설명회를 본부에서 온 분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할 예정이니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일은 저희가 이제 여러 해 하고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숭고한 일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잡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와준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느끼고 또 영양실조로 그냥 피워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인생의 초반부터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노벨상을 살 수도 있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는 정말 이제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훌륭하고 요즘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 역량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야에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있고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했다. 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죠? 예, WFP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이명준 소장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국제기구 진출과 코이카를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와서 듣고 있는데 국제기구에 진출하시는 그 큰 꿈 갖고 계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준 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 듣고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학생 있으시면 좀 손 들어주실까요? 저희가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해주시고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예. WFP 여기서 보니까 아까 국제현황 지도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이 중남미랑은 어떤 사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고 주로 그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스페인어를 하는데요. 그 첫 임지가 온두라스였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중남미에도 아직 기아 인구가 한 6천만에서 7천만 명 정도 있고요. 특히 중미하고 남미의 뭐 콜롬비아라든지 에콰도르라든지 그런 데서 아직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사업들이 영양 사업,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학교 급식 사업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시면 활동 반경이 또 확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양 사업들이 아까 보니까 교육과 연계돼서 많이 일어나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영양 사업은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네. 교육 사업은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습니까? 예, 꼭 그 꿈을 이루시길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I'm from Ethiopia, so I am thankful for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doing so far. And my question is, I know Koika as well as UFP have been trying to end hunger, but do you guys really make sure that the help that you send goes directly to the ones who really needs to be helped? Because usually in my country and also in most of the African countries, the help would be lost somewhere within the government officials. So the people who really needs the help, they don't get it directly. So what do you guys do in order to make sure that whatever you send goes directly to the beneficiaries? Thank you very much for good questions. WFP normally has a very strong and important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So delivering food is one thing, but we always keep assisting, doing the monitoring. So at the food distribution site and post-delivery monitoring. So after a while, we go and check with the beneficiary if food is delivered, right food, right time, and right people. So that is always ongoing. So we try our best to minimize that kind of risk. And I believe our monitoring system is quite strong. And majority of our staff always doing the monitoring activities. And I was also fully involved with that kind of thing. Thank you. 네,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인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인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WFP에서 인턴을 하면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것과 과연 그 헤드쿼터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많이 배우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인턴을 하는 게 좋을지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제가 첫 이제 인턴십을 할 때 뉴욕 본부에 있었거든요.
이제 본부의 장점은 이제 큰 숲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시야를 가질 수가 있고 이 디시전 메이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큰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현장의 장점은 이제 그런 폴리시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대로 보려면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어려운데 그래도 또 현장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JWFP는 특히 현장에서 거의 92%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험도 중요하고 한국 사무소도 인터넷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공부만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동기유발 잘 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 좀 어렵고 배고픈 그런 국민들이 많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도 기아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북한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방금 이제 KDI에서 그 북한 관련 그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요. 그 북한에서 JWFP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외도 87개군에 제가 활동을 하고 이제 지금 현재 한 100만 명 정도의 가장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일 사업에 이제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영양 실조 비율이 3분의 1이 영양 실조입니다. 뭐 지역마다 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양강도 같은 경우 거의 40%를 육박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신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예방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고이카 TV 시즌 2 저희가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실시간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 가지만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이러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식품 영양 전공인데 국제협력학부로 전과를 해야만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도 상당히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강대한 조직이라서요.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WFP 같은 경우는 누트리셔니스트,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요. 결국 효율적으로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량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 영양 굳이 국제학부 갈 필요 없고요. 이 전공을 잘 키워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워낙 이제 방대하니까요. 자신의 전문 능력을 다 방면에서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안타깝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소장님의 조언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한국도 불과 20-30년 전까지 WFP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제로 헌거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90년도에 졸업을 했고, 브라질도 80년도에 졸업을 했고, 또 2009년도에는 까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씩 그렇게 졸업을 해서 이제 이 기아 지도가 정말 모든 나라가 초록색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 기아는 더 이상 세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정말 오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WFP 임형준 소장과 함께요. 국제기구 진출과 코이카에 대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코이카 TV 시즌2 진심이 오다. 다음 시간에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